안녕하세요. 다우청 정보화교육입니다. 저희 이번 9월 수업에서는 6월에 출제된 A형 문제를 가지고 문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월 달에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때는 7월 문제를 갖고 문제 풀이를 했습니다. 그 문제와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6월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6월 문제를 가지고 문제 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도 수업 잘 들으시고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실전 문제를 보시면서 같이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 이런 시험지를 똑같이 받게 되는데요. 수험번호 6자리 쓰시고 마이너스 자기 이름, 그래서 요 폴더에다가 내 문서방에 아이티크 방에다가 또는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아이티크 방에다가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한 작업이 끝나면 전송을 눌러서 여러분 오류 없이 시험 문제가 잘 전송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러분 우리 모든 시트의 A열은 1로 맞춰 주셔야 되고 답안지는 제1작업부터 4작업까지 여러분들 한꺼번에 4작업이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번 작업을 보시면 이렇게 오타 없이 문제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서식과 함수를 작성하셔가지고 1번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처럼 저희가 실제 문제로 와서 엑셀로 돌아와서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엑셀로 돌아오시면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통합문서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험장에 가시면 저장을 먼저 하셔야겠죠. 이 디스켓 모양을 누르셔도 되고 또는 파일 누릅니다. 파일 누르셔서 저장이라는 글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문서가 눌러져 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에 저처럼 ITQ 방이라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험장에는 그 ITQ 방을 더블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번호랑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1, 2, 3, 4, 5, 6 마이너스 나는 김삿갓이야. 그러면 김삿갓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쓰시고 저장을 누르고 먼저 시작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 위에 제목줄에 1, 2, 3, 4, 5, 6 마이너스 김삿갓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저장 상태로 해 놓으시고 왼쪽 밑에 종이 이름이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를 제1작업, 2작업, 3작업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1작업이 눌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왼쪽 손을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시트 3을 누릅니다. 시트 3을 누르면 1번부터 3번까지가 하얗게 쭈루룩 블럭이 잡혀 있고요. 저 위를 보시면 그룹이라고 뜹니다.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작업을 동시 작업을 실행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럼 저희가 동시로 할 것은 여기 위에 보시면 A열, B열, C열, 열머리글이 보이는데 A라는 글자 열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열 너비를 누르시면 8.38이라는 기본 열 너비가 나오시는데요. 여기다가 1이라고 쓰세요. 1이라고 쓰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 지금 제 1작업 시트 1번부터 3작업까지가 다 이렇게 일이 됐을 겁니다. 영역을 이제는 해제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해제를 할 때는 아무 셀이나 네모칸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아직도 하얗고 위에다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 2번이든 3번이든 여러분이 눌러주시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위를 보시면 그룹이란 말이 해제가 된 걸 보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 시트 1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여기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요. 더블 클릭을 합니다. 따닥 하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까매지면서 여러분들은 제1 작업이라고 쓰고 엔터 또 시트 2에 대고 따닥 제2 작업이라고 쓰고 엔터 시트 3에 대고 따닥 눌러서 까매지면 제3 작업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십니다. 그러면 1작업부터 3작업까지 이름을 명명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3작업에 있는데 여기다 작성을 하시면 안 되시니까 제1작업을 확실히 눌러주시고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작업이 B4번지부터 글씨를 써 나가실 건데요. 제목이 들어가고 본문이 들어갈 때 행머리가 열이 맞지 않습니다. 이거를 먼저 맞춰주기 위해서는요. 옆에 1, 2, 3, 4, 5, 6, 7 숫자가 보입니다. 회색으로. 저희는 이거를 행머리라고 하는데요. 행머리도 어느 정도의 규정의 숫자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머리 끝에다 마우스를 대시면 화살표 오른쪽 가는 모양이 나오시죠? 거기다 대고 누르고 주르륵 누르고 3행까지 누르고 내려오시면 이렇게 까맣게 가로로 블럭이 잡힙니다. 이 상태에서 1이든 2든 3이든 그 머리에다 마우스를 대고요.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행 높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행 높이를 누르셔가지고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시면 제목이 들어갈 공간이기 때문에 25라고 줍니다. 25를 쓰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1행부터 3행까지가 다 같이 키가 커집니다. 이제는 4행이라는 숫자 4에다 마우스를 대시고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행 높이를 누르시고 여러분 똑같이 이제 16.5라든 뭐가 나오시면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33이라고 줍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키가 커졌습니다. 나머지 이제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5행부터 14행까지거든요. 5에다 마우스를 대고 주르륵 14행까지 누르고 내려오시면 5부터 14행까지가 가로로 파랗게 검게 블럭이 잡히십니다. 그러면 수치에다 마우스를 대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가지고요. 똑같이 행 높이를 누르시고 여기는 22를 주십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본문에 글자가 들어갈 만큼의 형식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본문 시작을 이제 보시면 B4번지부터 시작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문제를 보여드리면 여기 상품 코드, 상품명, 판매 개시일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똑같이 오타 없이 제대로 쳐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서식을 꾸미고 계산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B4번지에다가 상품 코드 그쵸? 그 다음 옆에 가서 상품명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쓰시고 판매 개시일이에요. 또 이제 카테고리 그 다음에 가격 그리고 나서 이제 입고량이거든요. 입고량인데 입고량 밑에 가로 안에 단위 E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엔터를 쳐버리면 입고량과 다른 공간에 글자가 들어가 버립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다시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쓰시면서 고쳐야 될 내용이 있을 때는 글씨를 눌러주시고 다시 이 글씨에 대고 따닥 더블 클릭을 해서 맨 끝을 찍어주시고요. Alt키 잡고 엔터를 치시면 바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단위 그 다음에 쌍따 콜론을 주시고 영어로 이제 밑에죠. EA라고 대문자 쓰겠습니다. 닫아주시고 그냥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두 줄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Alt 엔터요. 판매량 그 다음에 Alt키 잡고 엔터 그 다음 가로 닫고 이제 단위 똑같이 단위 쓰시고 여러분들 영어로 EA죠. EA라고 쓰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런 방식으로 써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써봤는데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쓰시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지금 복사한 내용을 붙여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씨를 쓰실 때는 하나에 하나씩, 한 칸에 하나씩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시는 거고 Alt 엔터 치시는 거고 아까처럼 판매 개시 이렇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행머리글, 열머리글 사이에서 대고 따닥을 하시든지 드래그를 해서 보이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 놓으셨고요. 써 놓은 상태에서 보시면 저희가 문제지하고 똑같이 주세요 하고 나옵니다. 일단 보이는 형식은 그러면 여러분들 B4번지가 처음 시작입니다. B4번지를 누르고 있으면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굵은 십자 모양 하얗게 나옵니다. 블럭을 잡을 때는 이 상태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 저처럼 이 밑에다 마우스를 대시면 얇은 십자 모양이 나오는데 그 상태에서 잡아당기시면 같은 글자만 채워지거나 뭔가 증가되는 형상만 보여집니다. 이제 블럭을 잡을 때는 첫 번째 공간을 찍어주고 마우스 하얗게 굵을 때 누른 상태로 마지막까지 누르고 가십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 이제 글씨를 처리할 때 본문의 글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 회계 방식으로 주세요 하고 나옵니다. 그럴 때 저희는 홈에서 맞춤이란 코너에 가시면 여러분 여기서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일단은 글자가 다 가운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수치 부분만 블럭을 잡아볼까요? 수치 부분만 블럭을 잡고 여러분 여기서 회계 서식으로 주라고 나왔기 때문에 표시 형식이라고 홈에서 표시 형식에 보시면 통화라고 나옵니다. 그 통화를 누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회계를 누르고 나서 표시 형식 위에 쉼표, 스타일, 컴마 같은 그림이 보입니다. 걔를 누르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컴마가 찍혀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전체 블럭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보면 저희가 테두리의 선들이 굵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습니다. 그 선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게 표저 일종의 그럼 홈에서 글꼴로 갑니다. 글꼴에서 바로 위에 보면 네모나게 밭전자 모양으로 표를 만드는 서식이 보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자세히 보기 버튼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저희는 모든 테두리라는 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걔를 눌러볼까요? 그거 눌러주시면 각각의 이제 진하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요. 또 문제지하고 살펴보시면 문제지에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장자리가 이렇게 좀 더 굵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가장자리 테두리를 굵게 처리해 주셔야겠죠. 그럼 다시 여러분 돌아오셔가지고요. 블럭이 잡힌 상태에서 홈에서 글꼴에서 밭전자 모양 옆에 아까 만드신 모든 테두리 옆에 자세히 보기 버튼 누르셔서 굵은 상자 테두리 눌러주시면 가장자리 테두리가 굵어졌을 겁니다. 눌러볼까요? 테두리가 굵어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또 보면 안쪽에도 굵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B5번지 VE-A01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블럭 잡습니다. 여러분은 B5번지부터 J12번지까지 영역을 블럭을 잡고 다시 글꼴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상자 테두리 있습니다. 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시 해제해 볼까요? 제가 블럭을요. 그러면 부분별로 여러분들 굵어져 있는 상태가 보입니다.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을 그어주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먼저 기본표로 그어주고 이런 식으로 기본표를 그어주고 다시 부분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굵은 상자 테두리를 그어주셔야 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B4부터 J14, G14, I14 영역은 주항으로 주세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영역을 여러분 주항으로 주셔야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겠네요. 지금 B4번지부터 여러분 J14까지 마우스가 굵은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고요. 하나하나 주셔도 되는데 어차피 저희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키보드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를 잡고 합니다. 컨트롤 키를 잡고 아래쪽에 있는 G14 상품명 그 다음에 I14 가격을 누릅니다. 이렇게 눌러주고 손을 떼시고요. 아까 지금 문제지에서 보시면 주황색으로 주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홈에서 글꼴이라는 그룹에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바탕색을 주는 채우기 색이 있습니다. 페인트 통처럼 생겼네요. 그 옆에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표준색에서 세 번째 있는 주황색 그림이 보입니다. 걔를 한번 눌러줄까요? 딸깍 눌러주고 해제를 합니다. 빈 공간 눌러서 해제하시면 일단 여러분이 주셔야 될 부분이 주황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실 거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문제지를 볼까요? 보시면 일단 확연히 티가 나는 거는 거기 말이 없어도 여러분 여기 보시면 최저 가격이 하나, 둘, 세 개가 합쳐져 있고요. 그 밑에도 합쳐져 있고
최소 판매량이란 부분도 3칸이 합쳐져 있습니다. 문제지에 따로 제시가 없어도 저희는 문제지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같은 유형이니까 한번 다시 문제로 돌아가셔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일단 해보시면 여러분 최저 가격을 저희가 B13번지 썼으면 항상 합치는 내용들은 첫 번째 칸에 글씨를 쓰시는 겁니다. 눌러져 있을 때 여기 수식 입력줄도 같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블럭을 잡을 땐 굵은 상태에서 하나, 둘, 세 개를 잡고 홈에서 맞춤에서 여러분들 그 위에 보시면 하얀 바탕에 가라고 되어 있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그림 보이시죠? 눌러주겠습니다. 딸깍 눌러주시면 이 한 칸이 세 칸으로 합쳐지십니다. 그죠? 한번 다시 해볼까요? 그 밑에 거 B14번지 눌러주시면 수식 입력줄이 이렇게 보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굵은 흰색인 상태에서 3개를 누르고 가시고요. 위에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시 위에처럼 합쳐집니다.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동시에 컨트롤 키 잡고 해주시면 한 방에 끝나겠죠, 저희가. 그죠? 그 다음에 최소 판매량의 합계가 있습니다. 걔도 눌러주시면 일단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꼭 얘가 F13번지에 써 있는 것 같거든요. 밀려서. 근데 위에를 보세요. 위에를 보시면 이 공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으면 여러분 여기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옆에 눌러볼까요? 이 옆에 눌렀더니 여기 위에 보입니다. 아, 그러면 얘는 정말로는 빛이 13번지에 썼구나 그 소리예요. 여기부터 하나, 둘, 세 개의 영역을 잡으셔가지고 홈에서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릅니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처럼 합쳐진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시면 저희가 지금 요 내용들을 합쳐봤고요. 여기 봤더니 두 칸이 합쳐지면서 두 줄이 X표가 또 그어졌네요. 이것도 그러면 병합하고 합치고 선을 이용해서 대각선을 줬겠죠? 요것까지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다시 시험지로 다시 문제지로 오셔서 여러분들 아까 여기가 5200 밑에 F13, 14네요. 블럭을 드래그 해주시고 일단은 합치셔야 됩니다. 합치실 때는 홈에서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셔야겠죠? 눌러주시면 일단은 두 줄이 한 줄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 대각선까지 아예 그어보겠습니다. 여기다 대고 우리가 빠른 메뉴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쵸? 오른쪽을 누르면 저희 네모칸이 셀이잖아요. 네모칸의 형식을 바꾸는 걸 셀 서식이라고 합니다. 셀 서식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셀 서식이 나오고 표시 형식, 맞춤, 글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표를 만드는 테두리에 가서 여기 대각선이 있네요. 왼쪽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혹시 그 대각선을 잘못 그으시면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눌러주면 지워집니다. 다시 한번 눌러서 설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얼추 시험지 모양을 갖춰줘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이 내용까지 한번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제가 제목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이미란을 해서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제 여기 버섯 구종이라고 보이시죠? 그 해당되는 내용이 이거네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번지 셀에 C5부터 12까지 영역이 연결되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유효성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문제지로 오셔서 여러분은 상품명 해당되는 H14번지예요. H14번지 셀에다가 유효성 검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볼 때 비어 있는데 본문에 아까 버섯 구종부터 블루베리까지 보이시잖아요. 이 내용이 여기 연계되어 나오고 싶다는 얘기십니다. 저희가 이런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답이 들어갈 공간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저 위에 매뉴얼들을 보다 보면 데이터라고 보입니다. 그 데이터에서 여러분 데이터 도구에서 저 위에 보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걔를 눌러주시고 제한 대상이 여러분 모든 값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모든 값을 누르시면
네 번째 줄에 목록이라고 나옵니다. 저희가 시험에서는 ITQ 시험에서는 유효성 검사가 꼭 나오는데 항상 목록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본에다 뭔가를 입혀야 되는데 깜빡깜빡거리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본 밑에 빈 공간을 눌러서 깜빡깜빡거리게 해주시고 어떤 항목을 연결해야 되는지 그 원본을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 밑에가 제목이 상품명이기 때문에 나는 본문에서 B, C 5번지 버섯 9종부터 블루베리 C 12번지까지 영역을 하라고 문제지에 나왔거든요. 이렇게 영역을 드래그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상품명 옆에 빈 공간에 H14번지에 화살표가 나왔네요. 이 화살표를 눌러버리면 여러분 아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섯 9종, 생연어 슬라이스, 아보카도 이런 내용이 나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지와 완전히 똑같이 첫 번째 내용을 눌러주시는 거고요. 저희가 이 화살표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인쇄 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공간 눌러볼까요? 그럼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 공간을 눌렀을 때만 유효성 검사라는 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유효성 검사였습니다. 간혹 가다가 저희가 유효성 검사를 잘못했어. 다른 데를 참조했어. 그렇게 나올 때가 있으세요? 그럴 때는 제가 한번 지워볼까요? 델레트키를 눌러보겠습니다. 델레트키를 누르면 버섯 9종이라는 글자는 없어졌는데 아직까지 화살표는 살아있어요. 다시 또 누르면 얘가 살아있습니다. 이거는 지워진 게 아니고 그 화면에서만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기능을 아예 해제할 때는요. 데이터에서 다시 유효성 검사라는 데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다 세팅된 상태가 보이시죠? 그럼 밑에서 확인, 취소 왼쪽 앞에 보면 모두 지우기라고 있습니다. 모두 지우기를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제가 다른 공간 눌러보겠습니다. 화살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혹시 잘못된 영역을 참조했을 때 그 기능을 여러분이 지워줄 수도 있으셔야겠죠. 그럴 때도 만든 자리를 다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품명 옆에 빈 공간 H14번지 눌러주시고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누르시고 저희가 제한 대상은 항상 뭘로 한다고요? 목록으로 눌러주시고 원본 밑에가 깜빡거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원본 밑에 빈 공간 눌러주시고 상품명 첫 번째 버섯부터 마지막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상품명에 화살표가 생기고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버섯 9종을 눌러주고 문제를 이끌어 나가시면 유효성 검사가 완성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유효성 검사란 것까지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유효성 검사를 같이 한번 해봤고 아까 주황도 꾸며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숫자 뒤에 1900원이라고 컴마도 붙고 원도 붙고 또 가격으로 이름 정의해주세요. 이런 영역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서식에서 다뤄줘야 될 부분이겠죠. 다시 시험 문제로 오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에 보시면 F5번지가 여기네요. 가격. 첫 번째 가격부터 마지막 가격까지를 블럭을 잡아주시고요. 이 영역을 블럭을 잡으시면 여기 이름 상자입니다. 여기가 AP 위에 이름 상자의 첫 번째 번호가 보입니다. 거기를 누르셔가지고 찍어서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가격이라고 주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가격이라고 주고 엔터를 치시면 이제부터 F5부터 F10이라는 번지가 아니고 여기를 퉁 쳐서 우리가 가격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하고 새롭게 이름을 명명해 준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찬가지로 같이 이 가격이란 부분 즉 F5번지부터 F12번지까지 영역에 가격이라고 눌러져 있고 위에 1900원이라고 썼는데 컴마도 유지하면서 원이라고 쓰겠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랬다고 여기다가 1900원 하고 쓰시면 나중에 계산할 수 없는 숫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계산할 수 있는 숫자 형식으로 만들란 얘기십니다. 그러면 블럭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블럭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여러분 셀 서식 똑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셔서 표시 형식에 가시면 표시 형식에서 여러분들
밑에쯤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용자 지정이 나오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저희는 컴마도 유지하고 원도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혹시 이렇게 쭉 내려가 있으면 스크롤바 이렇게 올려주시면 GPO 준이 보이고 이렇게 샵, 샵샵 0이라는 형식이 보여줍니다. 여기다가 찍어주시고 나면 그 위에 형식이라는 글자 밑에 요 글자가 올라왔습니다. 그 0 뒤에를 찍어주시고 여러분이 글자를 쓰기 위해선 저희가 쌍따옴표를 쓰죠. 그리고 원 쌍따옴표 닫아주시면 이렇게 보기처럼 1900,1 이런 식의 형식이 갖춰주십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도 들어가고 컴마도 들어간 형식으로 입혀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1900원, 14,500원 눌러주시면 수식 입력줄에는 컴마도 보이지 않고 원이라는 글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 놓으셔야 계산도 먹히면서 서식으로도 완성된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서식을 꾸며줬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우리가 위쪽 부분을 제목과 여러분들이 결제란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문을 다 작성했고요. 제목과 결제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마켓컬리 온라인 판매 노랗게 가장자리가 둥근 모양이고 요 결제란이 있네요. 시험 문제에서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제목이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바깥쪽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겠네요. 그럼 다시 저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여기다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요. 이 영역은 약간씩 여러분이 조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삽입에 갑니다. 삽입에 가시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이라고 있습니다. 도형에서 우리가 문제 제시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거든요. 그러면 사각형에서 두 번째 거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눌러주시고요. 문제지와 똑같이 하고자 할 때는 B열부터 여러분 B1번지부터 G열까지 조금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G열을 조금 넘어가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여기다가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자마자 깜빡거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마켓 컬이네요. 컬이 온라인 판매 현황 마켓 컬이 온라인 판매 현황입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깜빡깜빡 거리고 테두리를 이제 점선이 되어 있거든요. 이 안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따로 이렇게 블럭을 잡지 않습니다. 그냥 테두리에 하얀 조절점을 누르든 또는 가장자리에 파란 선을 누르든 테두리를 누르시면 도형 안에 글자가 블럭이 잡혀지고 도형을 바꿀 수 있는 형태가 되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면 일단 글씨부터 해보겠습니다. 홈에 와서 여러분 맑은 고딕이라고 써 있는데 아까 보면 굴림이라고 줄합니다. 굴림이라고 쓰고 엔터 글씨 크기는 11이 아니고 24네요. 24를 주고 글씨 색깔은 검정을 주라고 나왔고 여러분 굵게 주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글자가 왼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수평에서 가운데 수직에서 가운데 말이 없어도 이 두 가지는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 가운데 붙을 것이고요. 채우기 노랑을 하라고 나왔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글꼴에서 이렇게 채우기 색이 있습니다. 여러분 페인트통처럼 생긴 채우기 색 옆에 자세히 보기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 주황색 주죠. 표준색에서 세 번째에는 주황색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주황색이 아니고 여기서 노란색이었네요. 노란색을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림자를 이렇게 오른쪽과 아래쪽에 주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홈에 없죠. 홈에 없고 계속 도형이 잡힌 상태에서 여러분 서식 가시는 겁니다. 그리기 도구에 서식이라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이를 눌러주시고 나서 저희가 아까 도형 채우기에서 노랑 주셔도 똑같은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 도형 효과라고 보입니다. 이 도형 효과에 가시면
도형 효과에 가시면 여러분 그림자라고 나오고요. 그림자에서 바깥쪽 밑에 보시면 첫 번째 것이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뭐 얘는 대각선 아래, 뭐 얘는 왼쪽 아래, 얘는 오른쪽 아래라고 이름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거는 첫 번째 거죠.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눌렀습니다. 누르면 오른쪽과 아래쪽에 검게 그림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그 옆에 결제란도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이 결제란은 이 본문에선 직접 여기다 쓰시면 그 선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장소에 만들어서 그림으로 복사해서 일로 가져오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이쪽에다 만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본은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본문을 해치죠. 그래서 아직 작업하지 않은 우리 종이 있죠? 제 2작업이든 3작업은 가서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2작업에 와서 B2번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담당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팀장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씩 쓰고 옮겨주시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다 쓰고 나서는 결제라는 글자를 눌러주시고요. 블럭을 잡을 땐 하얗게 굵은 상태에서 누르고 내려가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시고 일단은 기본 가운데 되어 있네요. 그리고 기본 선도 그어 있기 때문에 홈에서 글꼴에서 우리가 테두리 만들어 주시는 거 모든 테두리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주시고 나서 여러분 보면 이 결제란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여러분 세로로 일어나 있습니다. 그럼 결제를 눌러주시고요. 누르고 내려옵니다. 마우스 굵은 상태에서 누르고 내려오시고 나서 홈에서 맞춤이라는 공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글자 있습니다. 그 그림을 딸깍 눌러주시면 결제란이 두 줄이 한 줄로 합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제가 세로로 결제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사선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삐딱하게 화살표 방향으로 방향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여기 세로 쓰기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이 세로 쓰기라는 글자를 누르면 저처럼 이렇게 결제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만드셨는데요. 아직도 똑같진 않습니다. 이제 이 넓이나 높이까지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열머리글 B라는 글자 보이시죠? 그 글자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그래서 너비라는 글자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4입니다. 4라고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결제란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부터 부장까지 해당되는 C, D, E열은 한꺼번에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처리해야겠죠. 그럴 때는 C를 먼저 누르시고요. 누른 상태에서 주르륵 E까지 누르고 가시면 한 방에 쭉 블럭이 잡혀지고요. C든 D든 E든 머리글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열 너비를 누르셔가지고 여러분들 7.5라고 주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블럭 해제할 때는 아무데나 누르시면 돼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좁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볼까요? 왼쪽에 1, 2, 3, 4 이런 건 행머리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행을 조절하셔야겠죠. 행머리글 2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그래서 행 높이 누르셔가지고 여러분 여기는 17.5라고 줍니다. 확인. 그 다음에 왼쪽에 3행 있습니다. 3행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여기 공간은 저희가 40이라고 줍니다. 40을 주시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본문에 있던 위에 결제란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문제가 저는 지금 만든 게 제 2작업에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제 1작업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블럭을 잡아서 글자로 복사하면 안 되십니다. 글자로 복사하지 않고 그림 형태로 복사하셔서 갖다 여러분이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홈에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두 번째 가위 모양 밑에 종이 두 개 겹쳐 있는 복사라는 그림이 보이는데요. 그 옆에 자세히 보기 화살표 버튼 누르시면 그림으로 복사가 보입니다. 그 그림으로 복사를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분 그림 복사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화면에 표시된 대로 형식 그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고 이제 어디로 가서 붙일까요? 우린 2작업에 있으니까 1작업 가셔야겠죠. 1작업 가서 H1번지를 기준으로 붙여주셔야 됩니다.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붙여넣기 옵션 밑에 하얀 종이를 누르든 저 위에 붙여넣기를 누르든 상관없으십니다. 눌러주시고 일단 사이즈 맞춰서 줄 맞춰서 여러분들 조금 조정을 해주시고요. 눌러서 조정을 해주셔서 맞춰주시고 나서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키도 맞춰주고 이쁘게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결제란을 그림으로 복사에다 붙여놨고요. 그 다음 나머지 이 아이들은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흔적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저희가 B4번지부터 E 4번지까지 다 열을 머리를 블럭을 잡고요. 마우스 오른쪽 삭제. 그 다음에 B2번지부터 행머리끝 2행 4행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눌러서 원상태로 복귀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예 기능을 없애버렸고요. 저희가 그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식까지 다 해보셨는데요. 여러분 이제 뭐가 남습니까? 거실르는 게 있죠? 여기 이런 셀선들이 보입니다. 이 셀선들도 같이 안 보이게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럴 때는 보기에서 눈금선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그 눈금선 체크를 지워줍니다. 눌러주시면 여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다시 누르면 선이 보였다가 다시 누르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처리하셔서 서식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이용하셔서 함수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가 저희가 서식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